퀴어의 눈으로 영화를 읽는 곳 퀴어 시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바입니다. 미니입니다. 도롱입니다. 혜타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또 돌아왔어요. 네, 항상 저희 제 인사말인 것 같은데 네. 아유 여러분 진짜 계속 좀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잘 따뜻하게 지내시고 계신가요? 아유, 저도 이제 겨우겨우 감기 안 걸리고 지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네, 좀 다들 조금 오늘따라 좀 조용하죠, 분위기가. 컨디션 난조예요. 컨디션이 조금 난조예요. 그래도 어떻게 좀 힘내서 씩씩하게 이번 에피소드도 좀 잘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 근황 하던 대로 뭐 근황 토크 근톡 해볼 텐데. 근황 제일 크신 분이 두 분 계시잖아요 지금. 저는 근데 제가 조금 덜 그나마 커서 크지도 않나? 하여튼 뭐 저는 이제 새로운 회사에 출근을 하여 일주일 일을 좀 오랜만에 해보았고요. 근데 너무 어떠셨어요? 힘들어요. 거의 6개월 쉬고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체력이 딸려서 진짜 제가 어제 뻗었거든요. 원래 저희가 녹음 전날에 최대한 글을 이제 제출하는 것인데 어제 하루 뻗고 새벽에 간신히 제가 내고 지금 녹음실에 출근했는데 네, 잘 한번 앞으로 조금 이제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잘 다녀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저 출근 무사히 잘 마쳤고 네, 그 다음에 도감독님 진짜 좋은 소식 있잖아요. 그 빨리 덕분에 저희가 제작 지원을 받게 돼가지고 단편 영화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키시클 시작하고 키시클 녹음하기 훨씬 전부터 에세이 때부터 그 합격 소식보다는 탈락 소식을 엄청 많이 그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1년 지났다가 드디어 받게 됐어요. 진짜 감동. 1년 만에. 잘 만들어 볼게요. 네. 그리고 엑스트라 써주실 거죠? 그리고 피드백. 네. 그 시나리오 피드백. 우리 자문으로 들어가야지. 네, 레퍼런스나 이런 거. 그 지난 누벨바그처럼 우리 누벨바그 패밀리처럼 자문으로 들어가야 돼. 아데스 바르다라. 땡스 투로 하는 것처럼 하여튼 필요한 일이 있으시다면 손길이 당연히.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영화 내용도 약간 그 모임 내용이라 가지고 이런 동호회 모임 이야기라서 좀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모임을 많이 하면서. 제가 시나리오를 아직 안 읽어봤는데 다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다들 보내달라고만 하고 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에세이 먼저 쓰느라고. 그러니까 에세이 쓰느라고. 괜찮아요. 잘 화이팅. 네, 진짜 화이팅. 축하드립니다. 잘 만들어 볼게요. 네, 저는 근황 없어서 패스. 진짜? 진짜 없어요. 피터 좀 당황했다. 피터는요? 나도 없는데. 뭐 여행 준비하는 그런 거 없어요? 또 일본에 가는데. 아웃이라니. 곧 가요. 네네. 그래서 저도 아웃이. 우리 브이로그 얘기해도 되나? 맞다. 여러분 브이로그 재밌게 보셨나요? 이미 올라간 상태구나. 그치, 올라가야 여러분 있는 상태죠. 기깔 났죠? 여러분 후기 좀 그 댓글 달아주세요. 뭐 별로다 뭐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 얼굴이 안 나와서 아쉬웠다 뭐 이런 거라도. 조금 더 이거를 보완해야 될 것 같다.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시면. 저희 멤버분들은 그래도 다들 재밌게 보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재밌었어요. 뿌듯했거든요. 제가 편집 처음 해봤는데. 진짜? 잘했는데. 손모가지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키시클이 이제 좀 다채로워지는 것 같아요. 쿠시크 채널이. 맞아. 그래서 저도 영감을 받아서 여행 가면은 완전. 제가 뭐라도 찍어오겠습니다. 짧게라도. 찍어서 진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뭘까? 정말 궁금하다. 기대돼요. 겨울 일본 풍경. 네, 아무튼 저희 이제 또 다채로운 영상들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저희 이제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도 다른 영상들도 함께 같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번에는 저희가 무슨 영화로 돌아왔냐면요. 바로 시라트죠. 네. 저희 이번에 아무래도 또 홍보도 좀 되게
음악 관련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해서 또 충격적인 이야기 서사 막 이러면서 되게 막 서브스턴스를 잇는 충격 작품. 네, 그런 식으로 아주 홍보를 되게 해주시고 계신데 안 그래도 제 주변에도 되게 관심이 많고 그리고 저희가 미니랑 저는 부국제에서 보고 추천해 와서 또 되게 주셨잖아요. 추천한 네. 영화였잖아요. 저도 이번에 다시 보니까 다시 봐도 음. 너무 충격적이고 탈탈 털려서 나왔다. 맞아. 네, 그런 감상 짧게 전해드리면서 저희 미니의 영화 소개 들어보도록 하시죠. 네. 네, 시라트는 작년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던 스페인 영화고요. 그 칸 영화제 기간 동안 그 경쟁 부문에 있는 작품들 대부분이 화제를 모으는데 특히 기자들 사이에서 화제 열광적인 지지를 모았던 작품이 두 편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작년 말에 한국에서도 개봉했던 사운드 오브 폴링이라는 독일 영화였고 그리고 바로 이 시라트였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에서 이 두 작품이 사이좋게 공동으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었습니다. 사운드 오브 폴링 보신 분 혹시? 저 봤어요. 네. 못 봤어. 그 작품도 좋으니까 추천드리고요. 그 감독님 이름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이번 작품으로 처음 알게 됐는데요. 프랑스 출생의 스페인 감독인 올리베르 라시에라는 분이고 이번이 4번째 장편인데 4편 모두가 칸 영화제 초청에 수상까지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칸에서 굉장히 밀어주는 감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감독님 작품이 정식으로 개봉한 건 이게 처음이고 지금 개봉 2주차인데 관객 수 4만 명 돌파하면서 꽤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줄거리 소개해드리기 전에 영화에 대한 2가지만 키워드 언급하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로 제목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영화 시작할 때 자막으로 설명이 나오는데요. 시라트는 아랍어로 그 이슬람 문화권에서 천국과 지옥 사이를 잇는 다리를 뜻한다고 해요. 이 길은 머리카락보다 가늘고 칼날보다 날카롭다라고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키워드는 바로 레이브인데요. 한국에서도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알려진 단어긴 한데 주로 이제 테크노 음악에 맞춰서 정신없이 춤을 추는 거를 뜻하는데 근데 이게 일반적인 클러빙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어느 정도 약물이 동반되고 그래서 되게 무아지경 상태로 비트에 몸을 맡기는 그런 일종의 파티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줄거리 소개해드리면 영화는 모로코 남부 사막 한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레이브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그 장소와는 어울려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아버지 루이스는 아들 에스테반 그리고 피파라는 이름의 강아지와 함께 몇 달 전 사막으로 레이브 파티를 하러 간다고 떠난 이후로 연락이 끊긴 딸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레이브를 즐기는 사람들, 레이버들한테 딸의 얼굴이 나온 전단지를 보여주면서 딸을 본 적 있는지 물어보지만 별로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켠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레이버 무리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들로부터 사막의 더 깊은 남쪽에서 또 다른 레이브 파티가 열릴 예정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파티가 한창이던 중 갑작스럽게 군인들이 들이닥치고 근방에서 전쟁이 크게 발발했다는 소식과 함께 파티가 중단되고 대피를 명령합니다. 그러나 앞서 루이스에게 다른 파티가 있을 거라고 알려줬던 무리들이 군인들을 무시하고 차를 돌려서 남쪽으로 향하는데요. 그 모습을 본 루이스도 이들 뒤를 따릅니다. 이 레이버 무리는 루이스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돌아갈 것을 권하지만 아빠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죠. 그렇게 이들은 다 같이 거친 사막길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향하게 되고 점차 유대감을 쌓아갑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들에겐 엄청나게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과연 이들이 향하는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소리 역시 잘했어. 출발 비디오. 김경식 씨 너무 잘해. 우리 시작하기 전에 스포일러 경고 한번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건 좀 이 영화는 좀 그게 중요하긴 맞아요. 이 하다. 영화는 스포일러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그 저희 영화 소개 잘 들었다시피 좀 서사적으로 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고편이나 뭐 그런 거 홍보 영상 혹시 보신 분들 있겠지만 되게 관객분들께 충격받은 표정 이런 거 있거든요. 또 이렇게 너무 기대하시면 또 안 되긴 한데 아무튼 간에 충격을 온전히 느껴보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 방송 듣지 마시고 네. 영화 먼저 보시고 맞아요. 영화를 먼저 추천드려요. 보시고 이번에 저번에 세계의 주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 먼저 보시고 저희 방송 내용을 들어보시는 게 조금 더 네, 영화를 즐기고 관람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영화 어떻게 보셨나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도 감독님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저는 시라트를 너무 재밌게 봤다고 말하는 게 좀 미안한 영화였어요. 맞아요. 내용이 네. 좀 그렇지. 네. 근데 영화적인 체험을 되게 온전히 할 수 있는 영화였고 에세이에서도 말을 할 거지만 이런 영화가 진짜 영화관에서 극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그리고 우리는 전쟁이 휴전 국가지만 전쟁을 안 한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 위험의 참상을 그 다큐가 아닌 이런 영화를 통해서 그것도 되게 간접적인 시대 그 배경이잖아요. 근미래이기도 한데도 그거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가 되게 단순한 플롯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영화적인 감성이 다 담겼다는 것도 되게 이 영화가 좀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 조금 지루하긴 했는데 그 이유가 후반에 다 이제 다 플롯이 아닌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야기가 관계에서의 뭐 복선이나 이런 것도 담긴 것도 전혀 없는데 마지막에 그 결말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다 이해가 돼요. 그 지루함이 왜 지루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영화는 진짜 아까 말했듯이 반전은 절대 없지만 꼭 극장에서 아무 정보 없이 봤어야 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감독에 대해서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너무 궁금해지는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레퍼런스로는 이 영화를 보고 좀 떠오른 영화는 약 지옥 같은 영화도 떠올랐고, 지옥? 지옥이라는 영화도 떠올랐고, 전 곡성이라는 영화도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뭔가 드라마 지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넷플릭스? 시리즈. 네, 시리즈.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나 큰 재앙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 보통 그 이유를 찾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현실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당장 어떤 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려도 사람들은 내가 잘못해서 걸렸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피해를 줬지라는 생각을, 그 인과를 설명을 하는데 이 영화는 그게 다 무력화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최근에 좀 저는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현실 세상에서도 어떤 인과를 사람들이 자꾸 찾는데 이런 죽음 앞에서는 그게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동의하는 게 요즘 좀 이런 약간 종말에 대한 우리 했던 이야기, 그 영화들도 뭐 부고니아부터 시작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뭐 이런저런 좀 되게 암울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들 많이 했어요. 우리가 요즘 보는 영화들이랑 이어지는 주제가 되게 많고, 그리고 그 주제를 계속 다루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요즘 세상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말 나온 김에 저도 제 감상 얘기하자면, 저 진짜 별 생각 없다. 부산에서 미니가 테크노? 이건 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저도 그냥 따라서 본 거였거든요. 뭐 미니는 그것 때문에 그거 테크노뿐만은 아니었겠지만 저도 그냥 되게 테크노가 제일 컸어요. 아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되게 영업을 해가지고 저도 그냥 보러 갔는데, 그때 저희 아이맥스 네, 아이맥스에서 봤어요. 예, 부산에서 최초로 보는데 아이맥스로 봤죠. 근데 제가 그때 완전 앞쪽 사이드에서 봐서 그 콧구멍만 봤거든요. 거의. 그랬구나. 네, 근데도 충격적으로 너무 재밌게 봤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아주 좋은 자리에서 제대로 다시 봤는데 역시나 똑같은 감흥이 오고, 오히려 그때보다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도 좀 되게 공감을 했는데 그때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퇴근하고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 진짜 예상을 할 수가 없고, 근데 사실 이게 현실이다. 예상을 할 수 없는 불행이 요즘 우리가 뭔가 맞닿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고 있는데, 또 이 영화를 보게 돼서 더 그게 와닿았고, 영화는 전반적으로 진짜
이게 확실히 사운드가 너무 그거를 많이 크게 지배를 하고 있어서인지 되게 음악이 주는 감흥이 저도 되게 굉장히 컸고 그리고 그 음악이랑 관련지어서 그 영화의 서사 자체가 단 한순간도 진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던 그래서 저는 심지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장면에서 귀를 막게 되더라고요. 네, 깜짝 놀라기가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그만큼 진짜 불행하다라는 감정이 정말 많이 들었고 그때는 사실 조금 더 오락으로 감상에 좀 그쳤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두 번째 봤을 때는 확실히 내가 영화를 보면서 좀 반성이라기보다는 좀 되게 괴로운 감정이 많이 들었어요. 더더 그 내가 모르고 있는 그 저편에서 지금 하루도 뭔가 밥을 못 먹고 가족을 계속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글도 그거 생각하면서 썼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이 영화가 사실 좀 안타까운 게 그냥 그러니까 영화적 체험도 엄청 큰데 영화적 체험으로 끝나고 자꾸 그런 식으로만 뭔가 사람들끼리 화두 입에 오르내리는 것 같아 좀 아쉽긴 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얘기를 나눠야 되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해보는 걸로. 네네네. 두 번 보면 진짜 네.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결말을 알고 앞에 그 지루한 과정을 보면 엄청 느낌 다르고. 그렇게 지루하지 않은데. 전 지루했어요. 네. 왜냐면 큰 사건이 진짜 없었어. 사건이 평이하게 흘러가서 그냥. 그 그쵸, 큰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초반에는 뭐 딸을 찾나 아닌가 이 정도의 호기심일 테니까. 네, 피터는요? 저는 돌비 후기. 저는 돌비로 왔지? 사실 이 영화가 예술 영화니까 그런 돌비나 뭐 아이맥스나 이런 좋은 관에서 상영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돌비도 막 하루에 한 번 해주고 맞아.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겨우겨우 돌비에서 봤는데 돌비로 믹싱된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음악이 되게 중요하고 사운드 효과들이 중요한 영화여서 보길 잘했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네. 근데 저 미니한테 사기당했잖아요. 왜요? 미니가 그때 추천해줄 때는 그냥 뭐 레이브 파티 사막에서 레이브 파티 하는 얘기라 그랬는데 그래서 뭐지? 심장을 부여잡았구나. 약간 음악에 관련된 영화인가? 막 이러면서 근데 또 막 홍보 정보를 많이 찾아보진 않았는데 맞아, 막 충격적이라고 홍보도. 그러고 뭐 도대체 무슨 내용일지 예상을 아예 못하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면은 내 감상이 헤쳐졌을 테니까 네. 그래서 장난친 건데 사기는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아무 정보 없이 봤는데 진짜로 그 영화가 크게 막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막 심장이 벌렁벌렁했고 근데 그 사운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우퍼가 막 울릴 때마다 이 의자도 좌석도 같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되게 소리가 크고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내 심장이 뛰는 건지 이 의자가 흔들리는 건지 막 모를 그러네. 정도로 막 벌렁벌렁하면서 봤고 궁금하다. 궁금하다 진짜. 진짜 확실히 다르네. 좋았던 것 같아요. 돌비로 보는 거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아마 이 공개될 즈음에는 돌비는커녕 극장도 보기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약간 예술 영화를 많이 안 틀어주다 보니까 하여튼 그랬고 그 돌비 효과를 제외하고 보면은 근데 영화 보고 나서 막 엄청 충격 받았고 막 우울해지고 기분이 안 좋았다 이런 평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왜냐면 저는 되게 그런 작품에 많이 휩쓸리는 편이고 거기에 감정이입을 많이 해서 여운이 길면은 조금 그거에 괴로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도 나이가 먹어서 조금 티가 됐는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먼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감정이입이 안 된 건 아니고 볼 때는 그렇게 감정이 거기 주인공이나 인물들한테 이입이 돼서 힘들고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거에 막 이입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이런 거 자체가 좀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그 감정만 가져와서 내가 힘들고 막 이런 게 맞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내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딘가에서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나는 그냥 멀리서 편안하게 보면서 그냥 이 감정만 가져와서 힘들어하고 이러는 게 맞나. 그러니까 좀 더 그렇게 힘들어하고 끝나잖아요. 그게 맞나 싶어가지고 오히려 좀 차가워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조금 차갑기도 하고 결말이 약간 저는 약간 해피엔딩으로 보이진 않았거든요. 맞죠. 그래서 더 뭔가 마음이 좀 냉정해져서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냉정해지는 게 아니라 하여튼 막 그렇게 스스로가. 돼가지고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슬퍼하고 끝나면은 끝나버릴 일이라서 좀 더 뭔가 직시하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력감이 들지만 근데 무력감으로 끝나버려야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맞아요. 이게 우리한테도 올 수 있는 일이고 그게 맞아. 지금 시점이 사실은 우리 지금 편안하게 뭔가를 하고 있지만 언제 무언가 막 전쟁이 온다거나 뭔가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긴 하잖아요. 지금 시점이. 그래서 좀 더 그랬던 것 감독의 의도가 정확히 그거였다고 봐요. 저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모두가. 맞아. 네, 민희는요? 저는 부국제에서 1차를 했었고 그때 IMAX에서 보길 진짜 잘한 너무 것 잘했다. 같아요. 맞아. 나도 그 생각. 그때 보고 나와서 막 정신을 못 차렸던 기억이 맞아. 있거든요. 막 인정.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얼이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2차 관람은 돌비로 보고 싶었는데 쉽지 돌비관이 없어서 차선책으로 그 롯데시네마에 사운드 특화관이라고 있더라고요. 광음 시네마라고. 너무 웃겨. 진짜 어디죠? 직관적이야. 뭐 위치가 어디죠? 여러 지점 여러 개 있어요. 아, 여러 군데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돌비처럼 이름만 그냥 광음으로 하는. 광음. 짭 돌비라고 생각하시면 아, 돼요. 지역 이름인 줄 알았어요. 나도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독립영화관처럼. 그래서 광음으로 봤는데 제가 두 번째로 보는 건데도 그 충격이 맞아. 진짜 어마어마했고 광음으로 봐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끝나고 나오는데 편두통이 제가 만성 편두통 환자인데 바로 두통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리 충격이 심했는지 그래서 진짜 이 영화는 말 그대로 고통을 안겨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시라테 처음 그 사기당했다고 하셨는데 저도 사기당했어요. 신업 보고 사막에서 펼쳐지는 레이브 파티 이래가지고 되게 무슨 막 힙한 영화? 이런 거 기대했거든요. 아무도 예상 신나는 못했지. 영화. 아무도 예상 못했지. 신나는 영화, 힙한 영화 기대했는데 와 이런 식의 스토리일 그러니까. 거라고는 뺨 상상도 맞았어. 못했고 그리고 저는 이따 제 글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팔레스타인 분쟁이라든가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계속 찾아보려고 하는 편이어가지고 이 영화가 팔레스타인 배경은 아니지만 그거를 연상케 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어떤 처음 봤을 때는 조금 안 잡혔던 게 있었는데 두 번째 보니까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정치적인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따 글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예고까지. 기대하시다. 그냥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맞아, 그거밖에 맞아. 기억이 안 남아요. 진짜 그리고 잘 만들었다. 앞으로 감독 다른 작품도 그러니까 기대가 되고 되게 영리한 작품이라고 생각해. 맞아요. 저 혹시 그을린 사랑 보신 분 계세요? 저 봤어요. 봤죠. 네. 저는 약간 그 급이요. 그 정도의 충격이 좀 그을린 사랑 볼 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 정도의 그 뭐라 해야 될까 연출적으로는 당연히 시라트가 조금 더 보기에 더 막 폭발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충격인데 저는 어쨌든 서사상으로는 똑같은 충격이었어요. 약간 비슷한 결의 충격이었어서 그 영화 생각이 엄청 나더라고요. 네. 꼭 극장에서 보셨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시라트? 네. 네네. 극장에서 핸드폰 화면으로만 보지 마세요, 제발. 그럼 인정. 있으면 이거는 안 돼. 극장에서 봐야 돼. 진짜 네. 아무 감정이 없을 맞아요. 거예요.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컴퓨터로 보면. 음악이랑 이미지가 합해지니까 그러니까 극장이 사실 있는 건데 맞아요. 그게 합해지는 진짜 완벽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아. 보기에 좋은 영화. 네, 그러면은 저희 시라트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봤는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저희 그러면 도 감독님 에세이 바로 낭독해 보도록 하죠. 네.
제목 잔상들. 영화의 줄거리는 단순하다. 또 다른 레이브 파티를 찾으러 사막으로 향하는 히피 무리. 그리고 집 나간 딸을 찾기 위해 이 무리에 합류한 노인 루이스와 그의 아들 에스테반. 목적지가 같은 이들은 함께 이동한다. 영화는 사막을 가로지르고 계곡을 건너는 이들의 지루한 여정을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러다 부지불식간의 공포가 이들에게 들이닥친다. 그 공포는 이들이 붙들고 있던 여정의 목적과 의미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사막의 모리알처럼 흩뿌려 놓는다. 영화를 보고 나는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 같이 몸과 마음이 얼얼했다. 오프닝에서부터 울리는 테크노 우퍼 사운드는 나를 쥐락펴락했고 영화의 후반부 연이어 터지는 사건들은 정신을 빼놓게 했다. 공포 영화를 보듯 눈과 귀를 틀어막은 채 버티다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진정하며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이 영화가 휩쓸고 간 잔상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잔상. 영화가 끝난 뒤 지인들과 간단한 감상을 나눈 자리가 있었다. 그곳에서 한 분이 말했다. 넷플릭스였으면 이 영화는 보다가 껐을 거다. 맞다. 이 영화는 반드시 극장 필름해야 하는 영화다. 사막 한가운데서 열리는 레이브 파티, 그 안에서 울리는 우퍼 사운드는 극장이라는 공간에서야 비로소 영화적 체험으로 완성된다. 혼반부에선 사막 한가운데 버려져 삶과 죽음의 외줄타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 같은 공포감을 심어준다. 이전 노벨바그 편에서 극장 산업 침체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그 주제에 가장 시큰둥했었다. 영화는 늘 위기였고 비디오 시장이 등장했을 때도 다들 위기라 했지만 결국 살아남았지 않았나? 아니라는 생각이 강했다. 연출에 꿈이 있으면서도 그 극장의 위기는 피부로 와닿지 않았던 것이다. 시라트는 그 생각을 바꾸게 했다. 반드시 극장에서 봐야만 완성되는 영화인데 이 극장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이 소중한 영화적 체험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영화적 체험은 언제나처럼 극장에서만 가능하기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두 번째 잔상. 영화가 끝난 뒤 내 머릿속에는 두 가지 질문이 남았다. 왜 루이스가 지나간 쥐레는 터지지 않았는가? 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가? 시나리오를 쓰는 나에게 이 질문들은 아주 자연스러웠다. 영화 속 죽음은 언제나 서사 속에서 납득할 만한 상황들을 부여받기에 그래서일까? 나는 늘 죽음 앞에서 이유를 찾으려 했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다. 나의 상식선에서 이해되는 죽음이어야 발붙이고 서 있는 이 세계가 그나마 살만한 곳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의 죽음이 정말 그런가? 모든 죽음이 이해가 되는 곧 서사가 있는 죽음이라면 세계 곳곳의 전쟁 희생자들은 무엇 때문에 죽어야 했을까? 살아 마땅했던 그들은 아무런 선택지도 없이 죽음으로 휩쓸려갔다. 인간은 언제든 불쑥 들이닥칠 죽음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존재들인데 나는 영화를 보며 오만하게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누구는 죽어서도 안 되고 누구는 끝까지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이 영화는 죽음의 서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무력한 죽음들 앞에 붙일 모든 설명들은 오히려 무력하게 된다. 그리고 영화를 보고 잔상들을 정리해 나가는 지금 그 죽음들은 절대 이해될 수 없음을 이해하게 됐다. 네, 잘 읽었습니다. 네. 오, 이렇게 잔상들로 이렇게 생각나는 거 쓴 방법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를 아, 그래요? 겠다. 뭔가 하나로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정확해요. 네. 아니 저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너무 좋아요. 하나로 쓰기에는 맞아. 사실은 두 번째 잔상 이거 죽음에 대해서 좀 깊게 쓰고 싶었는데 제 역량이 크지 않은 것 같고 그 첫 번째 잔상도 저한테 컸거든요. 맞아.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잔상으로 근데 채워지기엔 너무 이 영화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이 두 개 다 되게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쓰게 됐고 네. 근데 좀 아쉽긴 해요. 뭐가요? 이 영화는 더 생각하고 더 음. 좀 알아보고 썼어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근데 들었어요. 보고 나서 진짜 이게 너무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맞아. 저도 네. 뭘 하나 취사 선택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네, 지금 마음이 좀 복잡해지는 영화라 네. 그래서 더 어떻게 쓰셨는지 더 추가할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그 영화 끝나고 나서 그 극장이 없어진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요즘 없어지고 있고 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좀 낙천적으로 네. 생각했었던 거죠. 그럼에도 네, 그럼에도 뭐 영화 볼 사람 보고 뭐 핸드폰으로 봐도 되고 나도 옛날에 PC로 많이 봤었으니까 다운받아서 그래도 뭐 맞네. 영화의 감상은 충분하다. 땡. 네. 맞아. 감독 지망생. 네, 맞아요. 저도 저 연출가로서 때린다. 연출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되게 자격 없는 마인드긴 한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일단 그래서 근데 이 영화는 그 생각을 완전 바꾸게 했죠. 영화는 반드시 극장에서 봐야죠. 시네마니까. 네, 극장의 존재 이유를 알려준 영화다. 맞아요. 그러네. 그 사운드도 그렇고 너무 좋은데요. 네, 제가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 음. 실제로 공포 체험을 느끼게 했고 근데 이게 영화적 체험이랑 내가 VR을 쓰고 뭐 4D 극장에서 하는 그 체험은 좀 다르잖아요. 이거는 어떤 서사의 중심으로 이어진 체험이고 오로지 뭐 내 그 촉감보다는 내 눈이나 시각들이 시각이나 이제 청각 이런 게 촉각으로 바뀌게끔 하는 영화적 체험인 것 같아요. 영화적 체험이란 것은 맞아. 직접적으로 나한테 어떤 뭐 위해를 가해지는 그 체험이 아닌 그래서 이게 영화만이 할 수 있는 체험이지 않을까 극장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영화는 진짜 확실하게 나에게 느껴주는 영화였어요. 네. 공감하는 게 우리가 보통 극장의 필요를 얘기할 때 몰입시키게 하고 또 감금시킴으로써 그냥 집중하게. 끊김없이 없이. 집중하게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것도 있지만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감각을 곤두서게 하는 영화였어가지고 맞아. 그 진짜 시각도 그렇고 청각적으로 그렇고 모든 막 감각을 다 때리는 영화였어가지고 맞아. 그래도 그게 또 자극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냥 뭐 놀람을 위한 영화도 있잖아요. 마냥 자극적이지도 않죠. 네. 놀래키려고 근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딱 놀라움이 이해되는. 의도가 다 맞아. 있는 맞아. 네. 그래서 너무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라고 지금 주변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대홍보. 대용 꼭 보시라 극장에서. 네, 여러분들 보세요. 듣고 있는 분들도 꼭 극장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 광음 시네마나 그런데 안 봐도 충분히 일반관으로도 예, 충분해요. 충분해요. 충분한 영화이고 그리고 두 번째 잔상은 그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그 죽음에 대한 거였는데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거나 현실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어떤 가족 중에서 누군가 아프다고 하면 그 뭐 반려인이나 아니면 뭐 가족 중 일부가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뭐 죄책감 가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진 사람도 있고 나 때문에 그러지 않나?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지 않나? 이런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죽음 앞에서는 그런 게 다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은 그래요. 근데 영화 속에서는 그 죽음 같은 것들을 인과관계로서 정의를 세우고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영화들도 많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지점부터 이런 영화들이 그런 죽음이나 어떤 주인공들이 겪는 대재앙 앞에서 설명하는 것들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많이 자극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주인공이 갑자기 사라지고 죽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사람은 살고 죽는데 그것이 왜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잖아요. 이 영화가. 그게 다 필요 없다. 죽음 앞에서는. 그 재앙 앞에서는. 그래서 그것들을 좀 깊게 생각했던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팔레스타인 그 전쟁, 이스라엘 전쟁보다 더 그 현실의 그런 재앙보다 좀 더 크게 그 죽음 자체를 저는 좀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에스테반 여러분 다 지금 영화 보고 들으시는 경고, 거죠? 저희 경고, 스포 나갑니다. 경고. 네, 에스테반이 죽을 때 진짜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너무 와. 상상도 못한 전개였어가지고 맞아. 그렇게 그냥 떨어질 줄 아, 몰랐어요. 근데 전 죽을 거는 알긴 했는데 왜냐면 걔가 어. 강아지랑 놀 때부터 이게 그쯤에? 잘못되겠구나 아, 그래요? 생각을 나 했어. 몰랐어. 근데 그런 뭔가 식으로 노랬구나. 죽일 줄은 그렇지. 차가 그렇게 떨어지면서 그래서 근데 그 아빠가 거의 정신이 나가잖아요. 왜냐면은 맞아요. 에스테반이 마지막으로 들었을 목소리가 아빠의 사이드 브레이크 당겨였으니까 아빠가 엄청난 죄책감을 품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치. 아 내가 차로 들어가지 말라고 할 걸. 그치. 뭐 내가 브레이크 미리 이렇게 해놨어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끊이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아빠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치. 이 죽음들의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거에 동의해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 에스테반의 죽음은 인과관계를 따진다기보다 그 책임은 분명히 저는 이 전쟁에 있다고 봤거든요. 왜냐면은 모든 게 이 모든 게 전쟁과 이 군사적인 이런 것들로 촉발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왜냐면 그 산길로 올라갔던 것도 그 정상적인 도로를 거기로 안 가고 산으로 올라가자고 했던 게 군인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리고 지뢰로 죽는 것도 지뢰도 결국 군인들이 심어 놓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죽음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개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이 영화에서 분명히 전쟁에 대한 책임은 묻고 있는 것 같아서 맞아. 저는 그 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그래서 죽음 얘기하셔서 제가 글에는 못 써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글에는 못 쓰고 그 마지막에 살아남는 3명 있잖아요. 네. 근데 죽은 인물들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면은 일단 에스테반은 아이고 그리고 죽는 사람 두 분은 한 분은 손이 없고 다리가 없잖아요. 네. 장애인이고 그리고 여자 한 분 맞아요. 죽고 그러니까 약간 마지막에 남은 비장애인. 비장애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음. 남은 3명이. 네. 그래서 그거에도 좀 의미가 있으려나 싶긴 했어.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장애인이나 여성, 어린이 같은 소수자들은 결국 그 전쟁의 피해자가 그쵸. 돼서 제일 가장 큰 피해자들이니까. 죽은 거고 남은 3명은 그 비장애인이고 그냥 백인 여성, 남성, 그 남성 그 주인공까지 해서 그런 걸 보니까 약간 그거에도 메시지를 넣지 않았을까 싶기는 했어요. 마지막에. 그러네요. 저는 그 특히나 마지막에 살아남는 여성이 이 사람이 아랍계라는 걸 엄청 또 강조를 하거든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아랍계였어요? 네네. 백인인 줄 알았어. 그래서 와, 그 새로운 중간에 정보가 있었나? 그 아랍 관련 종교 무슨 그런 방송? 그 응. 영상 같은 게 있는 사진인지 뭔지 그거 TV를 봐요. TV. 네, 그거를 되게 계속 바라보는 장면도 나오고 아랍어로 계속 뭔가 뭐 인사하고 막 그런 장면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그런 것도 관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사실 했었어요. 마지막에 그 여성이 둘인데 하필이면 또 그 아랍권 여성을 마지막으로 남긴 이유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본 건 그거였어가지고 저도 왜 그들만 살아남았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좀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장애가 있는 분들 그리고 어린 소년 그리고 여성을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만 남았다는 게 그것 또한 뭔가 어떻게 보면은 좀 주의를 주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만 지금 이렇게 힘든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모자르다고 해서 이런 불행 속에 있는 게 아니다. 너네들도 언제든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를 뭔가 조금 더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 단지 지뢰를 피했을 뿐이다. 네. 우리는 그것에서 그렇게 벗어나 있지 않다라는 거를 되게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해서 네, 좀 그런 방향으로 저도 생각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트위터에서 좀 이해하기 힘든 평들을 봤는데 이 히피들이잖아요. 좀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현실을 망각하고 좀 쾌락주의자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쾌락주의자들에게 내려진 징벌이다. 오마이갓.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조금 아니야. 좀 황당한데.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김혜리 기자 음. 그 필름클럽 듣거든요. 네. 거기서 정확하게 그거를 우려했었어요. 이렇게 네. 볼까봐. 네, 음. 그 체제를 피했기 맞아. 그 그래서 벗어난 벌받은 거다. 벌받은 거다. 그러니까 이거 권선징악적으로 생각하면 안 맞아. 될 것 같아요. 전쟁이라는 거대한 무언가 때문에 휩쓸려 가는 거지. 이게 뭐 선과 악 따질 그게 아니지. 맞아. 이 사람들한테서 얘네들은 너네 지금 전쟁 무시하고 그렇게 쾌락만 쫓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야.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편협한 해석 아닌가.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렇긴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뭔가 현실 직시 안 하고 마약하고 놀고 이러는 거를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래서 그게 생각났어요 지금. 죽음. 근데 저도 진짜 생각했을 때 워낙에 그 진짜 전쟁도 관련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 얼마나 의미 없이 정말 이유 없이 이렇게 희생당한 사람 너무 많고 그리고 저도 그 대사 기억나거든요. 마지막에 그 스피커를 다시 고치면서 그 결국 죽은 그 여성 배우가 그 주면서 얘가 마지막으로 내는 소리일 수도 있다. 그것도 되게 죽음이랑 관련되는 대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스피커 하나마저도 의미 없는 죽음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를 뭔가 알려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참 이 영화에서 죽음에 대해서 진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 속의 죽음. 결국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린이나 여성이나 몸이 장애인이신 분들이 빨리 피하지 못하고 휩쓸려 나가기 맞아. 때문에 그거를 좀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자들이 그들일 테니까. 근데 진짜 그 뉴스를 보면 그 사람들 그 막 전쟁 대피하는 이들은 막 안 때린다 그러고 폭격을 안 한다 그러고 맞아요. 피해서 막 때리고 사람도 없는 데만 때리는 거라고 이제 막 선전을 하는데 실제로는 병원을 되게 많이 때리고 사람들 모인 데를 많이 때리더라고요. 너무 비참해.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여론이 그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쟁 막아달라 우리가 이제 굽히겠다 이렇게 가게끔 맞아요. 하려고 그 마리오폴에서의 며칠인가 아무튼 그 영화를 봤는데 진짜 병원이나 그런 데를 엄청 많이 공격을 하더라고요. 일부러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노약자나 아픈 사람들을 주로 타격을 하는 게 진짜 전쟁의 실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진짜 인간이 제일 이런 거 보면은 제일 잔인한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진짜로. 네. 잘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이런 대화를 저희가 어쩔 수 나누게 없어. 되는데 영화가 이런 어쩔 수가 없기 영화여서. 때문에 저도 근데 그 말도 진짜 공감했어요. 영화 보고 나서 온 몸이 아프다. 진짜 이게 막 너무 막 집중해서 보고 너무 그 상황에 몰입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그 안에 있었던 것처럼 체력이 진짜 엄청 딸리는 느낌이긴 했었어요. 맞아. 전쟁을 다룬 영화는 많잖아요. 네. 실제로 그냥 전쟁 자체를 다룬 영화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그 뭐 전쟁이라는 그 잠깐 나오는 군인 빼고는 라디오나 이런 걸밖에 알 수가 전쟁은 없는데도 안 보여주니까. 불구하고 오히려 가장 더 와닿고 뭔가 그대로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촉각이 느껴지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아. 저는 사실 이런 꿈을 좀 많이 꿔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네. 지뢰라도 밟았어요. 지뢰하기보다 진짜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네. 동네에 불이 나가지고 제가 뭔가 피난처에 가게 되는 약간 그런 꿈을 몇 번 꾼 적이 전 있는데 약간 그게 정말 현실화가 돼서 영상으로 보는 느낌이어서 더 좀 몰입이 되긴 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이 얘기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계엄 전에 한번 서울시에서 괜히 뭔가 이런 뭐 실수가 있어가지고 그 사이렌이 울린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새벽에. 맞아. 기억나는 것 원래 같아요. 그냥 뭐 북한이 뭔가를 했겠죠. 근데 보통은 서울까지 사이렌을 안 하는데 그 정도면 근데 사이렌을 울린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저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
그때 서울에서는 진짜로 막 누가 돌아다니면서 사이렌 울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진짜 심장이 그랬구나. 벌렁벌렁하면 진짜로 전쟁이 난 건가? 어. 그래서 막 일어나자 새벽 6시인가? 맞아, 아침이었어.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나 군복 챙겨야 되는 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막 그랬는데 진짜로 그때 근데 그게 약간 트라우마가 약간 그래요, 진짜. 있었어요. 음. 왜냐면은 새벽에 그런 게 울리면 어떡하지? 진짜로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조금씩 했던 것 같아. 그때 진짜 계엄 전까지 진짜로 막 무섭다. 진짜. 게다가 심지어 계엄까지 했어. 났으니까. 진짜로. 그때 좀 우리 얼마나 공포스러웠어요. 와, 순간적으로. 진짜. 별별 생각을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사실이 그런 더 공포. 우리를 약간 몰입하게 만드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맞아요. 같아. 은연중에 뭔가 공포가 있는 것 같아. 실제로 우리가 뭐 전쟁을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전쟁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Never. 돼.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이 전쟁 끝난 거 아니에요. 휴전이지만 하여튼 휴전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북한 미사일 쏘는 것도 우리 그냥 이제 무감하잖아요. 그냥 일례 행사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관광객들은 되게 무서워서 안 오는 사람 많더라고요. 맞아, 그거, 맞아. 그것 때문에. 아 여전히. 아 무서워. 네. 전쟁 나면 안 돼. 진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도 감독님 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바로 다음으로 피터의 에세이로 이제 가보시죠. 네. 구원은 없다. 하루가 다르게 암울해져가는 세계. 금방이라도 전쟁이 시작될 것 같은 국내외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팍팍했던 나의 하루가 더 끔찍해지는 기분이라 의도적으로 뉴스를 피하게 되었다. 이런 우울한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우리는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한다. 최근에는 쇼츠라는 손쉬운 방법까지 등장하여 갑갑한 현실을 간편하게 뒤로 미룰 수 있게 되었다. 아주 먼 과거부터 예술은 인간의 도피처이자 안식처였다. 머나먼 과거의 조상들도 힘든 하루하루를 달래기 위해 노래를 불렀고 그림을 그렸다. 그렇다면 예술은 인간의 저주받은 삶의 구원이 될 수 있을까? 영화 시라트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듯한 암울한 근미래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그러한 현실에도 시라트 속 사람들은 바깥의 끔찍한 소리들과 단절하기 위해 거대한 스피커를 세우고 레이브 파티를 연다. 큰 볼륨의 음악과 마약의 환각에 몸을 맡기다 보면 전쟁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결국 군인들이 파티에 등장하고 스피커는 꺼진다. 시라트의 초반은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 아버지 루이스가 아들 에스테반과 함께 레이브 파티 현장을 찾으러 가는 로드무비처럼 보인다. 그 과정에서 레이브 파티를 즐기는 이들과 동행하게 되는데 온몸에 문신을 하고 마약을 일삼으며 팔과 다리를 잃은 그들은 아버지 루이스는 경계한다. 그러나 고난을 함께 헤쳐가며 루이스와 에스테반은 그들과 가까워진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의도처럼 흘러가지 않는다. 불의의 사고로 루이스는 아들마저 잃게 된다. 상상도 하기 어려운 상실에 빠져있는 루이스를 위로하기 위해 동료들은 스피커를 세우고 그들만의 레이브 파티를 연다. 비탄에 잠긴 채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 커다란 음악에 몸을 던지는 그들을 보면서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졌다. 하지만 잔혹하게도 전쟁은 그 짧은 구원의 순간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말 그대로 폭발시켜버린다. 나는 그들의 슬픔을 음악이라는 예술로 위로하며 영화가 끝이 날 줄 알았다. 그러나 현실은 잔혹했다. 아무리 외면해도 전쟁이라는 끔찍한 존재는 어떻게든 우리 삶에 비집고 들어온다. 편안한 리클라이너 좌석의 최첨단 극장에서 이 영화의 잔혹한 전개를 지켜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이 비극이 나에게 그저 영화 속 이야기로 소비되었지만 누군가에게는 현실일지도 모른다. 외면하려 해도 시라트가 그리는 세계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 영화 마지막 지뢰밭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구원받은 것일까? 운 좋게 살아남았음에도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영화의 제목인 시라트처럼 칼날 위를 걷는 인생을 살아갈 것 같다. 나는 영화가 남긴 여운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또 잔혹한 현실을 외면하고 신나는 음악을 듣고 재미있는 영화를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낸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어둡죠, 글이. 다 어두워 우리. 위다도. 아 근데 저도 그 피터가 그 테크 영화에서 나온 테크노 음악 들으면서 글 썼다고 해서 저도 들으면서 썼거든요. 몰입 잘 되던데요. 한껏 몰입이 되더라고요. 너무 어두워 그리고 음악도 어둡게 느껴져. 음악도 좀 못 듣겠더라고요. 너무 슬퍼서. 슬퍼서. 네, 맞아. 무거웠고 우울해서. 아 근데 그 진짜 피터의 마지막 문단처럼 정말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그럴까? 그 뭘까? 감독의 정확한 의도는 뭐 모르지만 음. 저는 보고 나서 약간 좀 직시해라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너네 정신 차리고 이제 좀 봐라 이런. 그러니까 레이블 파티를 마냥 긍정적으로만 그린 건 아닌 게 결국에는 그들이 힘들어서 거기에 빠지게 된 것이지만 약간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그곳에 그런 모이게 것도 된 없지 거죠. 않죠. 네, 맞아. 그래서 그거 또 뭐 당연히 위로의 측면에서 좋은 거겠지만 만약에 그게 주는 위로를 중요하게 생각한 영화였으면은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다 같이 춤추면서 끝났을 거란 말이죠. 제가 예상한 것처럼. 근데 결국에는 폭발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약간 뭔가 정신 차리게 만드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었어 감독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보고 나서 만약에 뭐 춤추면서 끝났으면은 위로를 받았구나 이렇게 힘든 현실에서도 막 이러면서 이 정도 감상에서 그쳤을지도 몰라요. 근데 확 정신을 차리게 하면서 좀 내가 맞아. 이제 뭔가 제가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기는 해요. 약간 변명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무언가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뭔가 완전히 모른 척하고 살 수 있는 그건 아닌 것 같다. 네. 무슨 행동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적어도 감각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감독이 의도한 것 같다고 보고 그래서 그 평안한 일상으로 영화를 보고 나는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평안하지 않은 일상이 연속 되겠구나라는 그걸 지금 느끼신 거잖아요. 저는 감독의 의도가 그거였다고 봐요. 그거를 생각하게끔 하는 거. 너넨 지금 고작 2시간 남짓의 이 충격 겪었지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단다. 그러네. 근데 이게 진짜 정확하게 저도 똑같이 느낀 게 그 피터가 리클라이너 좌석 최첨단 극장 저도 그래 이거 나오는데 저도 똑같이 음악 너무 좋고 막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리듬을 타게 되는데 우리가 다 했던 얘기 같은데 이렇게 즐겁게 내가 이 이야기를 봐도 되는 걸까? 라는 어떤 죄책감도 있고 하면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 진짜 최첨단 시스템에서 영상을 보는 게 이게 내 자신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정말 자연스럽게 하게 만들더라고요. 이 영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독이 진짜 뭔가 되게 연출을 기가 막히게 했다. 그런 부분에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저는 오히려 살아남은 사람들이 더 불행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걸어갈 길이 시라트 같이 느껴졌어요. 그 기차 안에 암울한 느낌들과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살아남은 게 더 지옥 같겠구나. 맞아. 그리고 사실 전쟁이 일어나도 죽은 사람들 당연히 안타깝고 죽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긴 한데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들 거란 말이죠. 그것도 그런 걸 그린 것 같아요. 전 영화를 보다가 그 다리도 한쪽이 없고 팔 없으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어떤 그 맞아요. 재앙을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아무것도 하진 모르지만 않으니까. 그 사람 선천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아 보여가지고 참 옛날에 참전했던 사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분들이 레이브 파티에 해가지고 와가지고 현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도 결국은 살아가다가 또 그 현실을 피해서 그런 또 이렇게 되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영화를 보면서 느껴졌어요. 근데 결국 전쟁도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뭐 요즘 이 현대에 들어와서 한 게 아니라 진짜 유구한 뭐 구석기 시대 때부터 서로 그쵸. 싸우고 죽이고 이랬던 건데 이 인간이란 게 도대체 무언가 싶어. 뭔가 싸워야만 하는 존재들인가? 서로를 죽여야만. 좀 그래요. 근데 물론 좋은 사람들도 많고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참. 이놈의 뭔가- 전쟁 언제 끝날지 진짜. 아, 근데 뭔가 종교도 그렇고 이게 결국은 욕심에서 비롯된 일 아닌가 그러니까 싶어요. 남의 것을 갖고 싶어서 네. 싸우는 그리고 거잖아요. 종교적인 부분은 너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잘못된 믿음에서 오는 되게 잘못된 결과, 잔혹한 결과를 전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종교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특히나 이 팔레스타인 분쟁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제가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더 많이 느껴요. 왜냐면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살고 있는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성경적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땅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망상적인 시오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군 정쟁이야. 그래서 저는 그 이스라엘과 어떤 그 잘못된 성경적 믿음에서 비롯된 그 유대인을 뭐 비판하려는 건 아닌데 그 잘못된 유대주의 그거에 좀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 개신교인으로서.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분쟁 이런 거를 오히려 막 더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근데 약간 그게 결국은 종교로 시작하지만 또 정치적인 이슈로도 그쵸, 같이 계속 또 엮이니까.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 뭐 자본 이런 것도 관련이 없을 수가 없지. 거기에. 자본도 엮여 있고. 어.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 역사가 되게 뿌리 깊잖아. 정말 옛날부터 지금까지 자행되는 건데 그로 인해 한숨 희생되는 나와 진짜.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이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데 참 그게 그래서 좋은 부분을 보고 싶잖아요. 인간의 좋은 부분 보고 싶고 싶은데. 희망적인 거를 끈을 놓고 싶지 않은데 자꾸 부고니아 엔딩 되고 싶은 거야. 그렇지. 결국 인간 사라져야 진짜 된다가 인간들 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결론은 진짜. 근데 이런 생각조차도 내가 편안하니까 할 수 있는 걸지도 몰라요. 맞아요. 진짜로 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더 맞아요. 중요하겠죠. 하루하루. 생존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최근에 무슨 인터넷에서 아주 얕게 봤는데 어떤 그 주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인간이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이어서 고통을 끊기 위해서 자손을 만들면 안 된다는 주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살까지는 아니고 왜냐하면 그게 더 큰 불행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으로써 가족도 힘들고 친구들도 힘들고 그래서 불행이 오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자손을 일단 만들지 태어났으니까 근데 태어나면 그 아이가 불행의 시작이니까 불행을 끊어야 된다 이런 주의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이름 뭐지? 나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인터레스팅하더라고요. 인터레스팅. 그러니까 세상이 암울해져 갈수록 그런 철학이 좀 떠오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 근데 그렇게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맞아. 인간은 왜 고통스러운 걸까? 전쟁과 모든 이 기후 위기나 이런 것도 다 인간 때문에 벌어지는 때문이니까. 일이니까. 맞아. 너무 인간이면서 필요 악인 건 맞잖아요. 비인간적인 일들이 자꾸만 생기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로 우리가 이익을 안 봤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뭐 자연을 파괴해서 오는 우리 에너지를 가지고 쓰고 있고 나도 모르게 전쟁에 대한 뭐 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계는 복잡하니까. 그래서 뭔가 살아가는 게 막 뭔가 죄책감을 안 갖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영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비극적인 일들에 대해서 다룬 영화는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똑같아. 보고 나오면 너무 그래 맞아 맞는데 나 너무 그들에 비해서 편안하게 살고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맨날 생각하다가 근데 항상 거기서 끝나. 맞아. 우리 너무 소심 있는 작은 존재야. 그래서 근데 저도 그 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에 인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디깅을 하는 것만 해도 맞아요.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는 것만 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그레타 툰베리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적어도 맞아요. 그분 요새 뭐예요? 계속 활동하고 하고 있어요. 있어요? 그 요새 최근에 아, 팔레스타인까지 배 타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 납포되고 막 그런 일도 있었어요. 대단하다. 맞아요. 우리가 그런 활동가가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식이라도 하고 있으면은 맞아.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나아지지 있지 않을까. 않을까. 이거 엄청 뭔가 진짜로 물러날 수 없는 시점에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계속 알고 있다면 저도 근데 행동을.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마지막에 했잖아요. 음. 그런 약간 무력감이나 냉소가 저도 영화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러면 이 영화가 왜 만들어졌지라고 생각까지 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변화가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굳이 이런 영화를 왜 만들었을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떤 우리는 좀 나이가 들었지만 좀 어린 사람들,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 그 사람들이 혹시 그 어떤 중요한 정책이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어떤 지위까지 올라갈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영화를 보면 그런 전쟁까지 일어나게끔 하진 않겠죠. 그런 사람이라면. 네. 그래서 이렇게 냉소까지는 가질 필요는 없지 않아요. 냉소까지는 아니고 네. 냉소적 입장은 아닌 거잖아요. 그냥 이런 고민을 하게 무력감? 해주는 것만으로도 음. 그 영화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음. 왜냐면은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래도 보길 잘한 것 같아요. 냉소는 아니에요. 네네. 잘못 알았어요. 오독하셨네요. 네, 오독했어요. 냉소는 아닌 걸로. 그래서 나 아무것도 못하니까 안 할게라는 건 아니고. 약간 인식했다고 했잖아요. 무력에 가까운. 근데 막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거에 대해서 글은 약간 뭔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처럼 썼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안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치, 살아야죠. 그리고 막 맨날 이렇게 진지하게 우울하게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이걸 안 채로 뭔가 살아가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중요한 시점이 오면은 뭔가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왜냐면 계속 알아왔으니까 뭐가 잘못된 건지를 알 테니까. 그러니까 인식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뭐가 탁 나한테 계기가 생겨서 뭔가 행동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도 이걸 우리가 약간 탄핵 집회 같이 갔던 거죠. 그쵸.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추운데 왜 윤석열의 나가냐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 계엄을 보고서 아무런 문제 인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맞죠. 우리는 이제 막 배워왔고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배웠고 하다 보니까 저거 문제다 해서 우리가 나가게 맞아. 된 거니까 이런 영화를 보고 나서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거고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나중에 맞아. 더 좋은 그 나비 효과를 일으킬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또 생각이 든 게 이 영화에는 전쟁이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전쟁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전쟁의 그 끔찍함을 이렇게 인식하게 한다는 게 너무 이 영화의 미덕인 것 같아요. 맞아. 왜냐하면 저는 그 전쟁 관련 다큐멘터리는 보지만 전쟁 극영화는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을 너무 결국에는 스펙터클로 소비하는 엔터테인.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물론 뭐 전쟁이 얼마나 뭐 가슴 아픈 일이고 이런 거가 그런 영화들에 담겨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전쟁 그 순간들을 막 멋지게 담아가지고 보여주잖아요 영화 속에서. 근데 그게 너무 엔터테인먼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영화는 안 보는데 이 영화는 전쟁은 하나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전쟁의 끔찍함을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느끼게 하니까 이 영화 참 미덕이 있다, 잘 만들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그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를 달래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결국은 다시 대한 가족이 된 거죠. 그들이 이제 이 사람 달래주니까 뭐 약도 놔줘보고 그리고 한 음악도 좀 들어봐라 너도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저도 진짜 그냥 음악만 듣는 것도 이 사람이 치유되는 걸로 끝나길 바랬었어요. 그냥 끝나겠지 진짜 그랬어. 이제 엔딩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만 봐도 나도 그냥 되게 낙천적인 거죠. 생각하는 게 그 현실을 대해 생각한 게. 근데 그거를 아니야 그거 아니라는 걸 딱 한 대 맞아 한 대 딱 지뢰로 확 터뜨려 버리잖아요. 그거를 보니까
진짜 더 와닿아서 그 이게 진짜 현실이다. 똑똑하신 것 같아요. 감독님이 이 효과를 어떻게 줄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렇게 위로하면서 춤추면서 끝나면 진짜 영화 보면서 뛰쳐나가. 그렇지. 싱어롱. 그냥 그냥 파티 그런 영화를 상영하였어요. 맞아, 파티 맞아. 상영. 맞아. 그래서 뭐 레이브 파티 그 이번에 그 영화 상영하면서 패키지로 레이브 파티 하는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잔인하다. 나못춤못 출. 아니, 근데 나는 에무 그게- 시네마에서 그게 공감이 했다고. 너무 안 가. 난 그때 영화 내용을 알고 있었으니까. 기억하시는 분이 영화를 안 봤나? 그건 아니에요. 그 레이브에만 꽂힌 것 같아요. 그 기획하신 분은. 근데 나는 모르겠어. 그 영화를 보고 그러니까 근데 나와서인지. 슬픔의 감정을 춤으로 푸거나 노래 음악으로 푸는 경우를 많잖아요. 그거 그런 얘기하는 그런 해보자. 것도 있으니까. 그런. 근데 그럴 나는 수도 보고 있겠다. 나와서 춤은 춤은 못 출 못 것 출 것 같아. 나도. 그러니까. 아니 그 패키지를 보는데 너무 난 춤 못 출 것 같다 이랬거든요. 슬픔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춤으로 승화시키려는 아,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는 생각나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그 테크노 그 음악의 초반에 진짜 춤추는 그 장면이 조금 되게 이 사람들이 엄청 이것밖에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생에 이제 아무것도 기댈 게 없고 진짜 난 음악 테크노 이 파티만 기다려온 사람들처럼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뭘까에 대해서도 되게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세상에 지금 3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다는 그 가정이잖아요. 세상이 미쳐가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 없고 춤이나 추자 약간 기댈 그게 건 나는 없다. 그 일견 이해가 맞아. 되더라고요. 현실 그럴 수 피하고 망했다 같은데. 이러면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모르실 것 같긴 한데 그 감독이 스페인 감독이고 네. 스페인에서 영화를 만든 거잖아요. 그 스페인 영화잖아요. 모로코에서도 찍었다고 하지만 음. 근데 스페인이랑 어떤 그런 이런 아랍계 그 전쟁이 터지는 전쟁 지역이랑 관계가 있는가? 조금 알아보고 왔는데. 네, 내가 질문 너무 잘했다. 미니 작가. 저는 보면서 팔레스타인 생각이 났지만 이 영화가 배경이 모로코잖아요. 네. 그 모로코의 사하라 사막 있잖아요. 거기 서사하라 지역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아직도 현재 분쟁 지역이래요. 거기에 이제 스페인이랑 모로코랑 그 서사하라 원주민들이랑 이렇게 엮여가지고 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분쟁이. 그래서 팔레스타인보다는 그거를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한 것 같아요. 네. 더 자세한 건 저도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하여튼 서사하라 분쟁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역사가 근데 유구할 것 같긴 해. 스페인 지역이 원래 맞아요. 아랍권이랑 유럽권이 그쵸. 항상 부딪혔던 지역이니까. 그리고 거기가 뭐 영토만 봤을 때도 분쟁이 엄청난 곳이고, 그러니까 거기도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죠. 지금 저는 그 몰랐어요. 지역이. 그 지역이 현재까지 그러네. 분쟁 지역인 줄. 그걸 저도 잘 모르니까 이게 아랍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랍에서 터진 분쟁에 다룬 영화 같은데 이 스페인 감독이라고 하니까 좀 궁금하긴 했었어. 근데 딱 질문 내가 너무 잘했네. 그러네. 보통 대답한 사람한테 칭찬하는데 질문 내가 잘했다고. 날카로운 질문이었네요. 잘하셨어요. 이걸 알고 영화를 보면 더 재밌겠네요. 그러게요. 네. 두 에세이 잘 읽어봤고요. 네. 이제 저 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저희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2부에서 만나요.